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강유정 의원이 문체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대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에 불참, 훈련장 이탈 불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한양궁협회는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 그러니까 오로지 경기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라. 합리적이죠.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해라. 자, 무조건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판단했을 때,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해서 지도자가 지시를 했구나 라는 선수의 의무를 적시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요, 구체적이고요, 또 선수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시 중에서 경기력 향상에 대한 지시, 그리고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지시, 이 부분을 지켜라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이 단어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라. 그리고 훈련 불참, 훈련장 이탈 불가. 굉장히 단어조차 어감이 셉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분위기조차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이 강유정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배드민턴협회의 조항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조항을 개정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군인의 경우에도 명령 복종의 범위를 상관의 직무상 명령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배드민턴 협회는요, 그냥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장 불참, 훈련장 이탈 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문체부 소속의 이 의원조차도 시대착오적, 반인권적이다.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개정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2021년에 라켓 소년단이라는 드라마가 방송을 했는데, 이 드라마는요,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를 해서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요 골격은요, 바로 안세영 선수가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국대가 되려면은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협회 분들이랑 감독님께 잘 보여야 한다고. 여기요, 안세영 선수의 롤모델인 이 지금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한약입니다. 이 드라마 내용에 보면요, 전승을 이어가던 한세윤, 가로 열고 이재인이 갑자기 컨디션 난조로 경기에 집니다. 너무나 뛰어난 선수가 갑자기 지니까 코치가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경기 직전에 배드민턴 협회 간부가 커피를 줬는데 그걸 마셨다가 탈이 나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저하로 경기에 지고 말았죠.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자 코치가 누가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선수는 선생님 빼고요,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모든 어른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 나왔던 각종 이야기들, 특히 협회와 이 코칭 스태프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그런 일화들이 지금에서야 오버랩 되는 겁니다. 라켓 소년단에 이때 담았던 메시지와 대사들이 예사롭지 않구나. 결국에 이 같은 문제가 3년 뒤인 파리 올림픽에서 불거지는구나 라고들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요, 세훈이라는 이 주인공이요, 최연소 국가대표가 된 안세영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안세영이 우승 세레미로 보여줬던 코믹한 춤을 세훈이 우승 세레모니로 했고요. 그리고 안세영이 인터뷰에서 남긴 우승 소감이 드라마에서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라마를 준비할 때 직접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요, 이 땅끝마을 10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그리면서도 이 스포츠 폭력, 위계문화, 패거리주의, 이 현실적인 문제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직원들,
이 드라마를 다시 보기를 권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과 이 기성세대들의 이 암투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 드라마를 보고 성찰해라, 반성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의 이 발언이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안세영 선수가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수와 같은 선수, 그냥 저는 안세영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난해 10월 이후에 안세영 선수가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요, 후원사 협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는 선수들도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배드민턴 협회가 광고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즉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아다오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줘야만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선수들을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인데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훈련 및 대회를 참가할 때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경기용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홍보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 후원 계약을 맺고 싶다면 우측 카라넥으로 지정합니다. 수량은 1개로 지정한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단 조항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 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업종에서 후원을 받으면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 쪽에 용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이라도 배드민턴은 제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후원 계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단서가 또 있습니다. 개인 후원 받았을 계약 기간에 만약에 올림픽과 아시안 경기 같은 게 있으면 대한체육회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협회가 받는 공식적인 후원 외에는 개인 후원 계약이 불가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적하다시피 선수가 그냥 태그마크 국가대표를 딱 되는 순간부터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지고요.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유연한 규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는요, 이 요넥스 신발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니까 요넥스에서 미끄럼 방지 양발을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이 신발을 신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요넥스는 아무래도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이 요넥스 신발을 신고 라켓을 휘두르면서 이 금빛 메달을 사냥하는 거,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넥스 입장에서는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를 위한 맞춤형 신발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그만큼 요넥스도요, 안세영 선수가 뛰어난 실력자이기 때문에 이같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물론 올림픽은요, 참가의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선수들이며 국가며 금빛 사냥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만큼 국가적인 이미지도 고치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 그리고 협회 그리고 나라가 함께 삼박자로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고 키워내는 것도 커다란 목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안세영 선수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실업 선수들 계약금 연봉 상한제가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요, 광주 최고를요 2021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올해 시니어 선수 4년 차죠. 그런데 어떤 제한이 있냐면요,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연봉 규정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졸업하자마자 7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7년 동안에 아무리 이 선수가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금메달을 따와도요. 최고 1억 원의 연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 규정에 따르면 4년 뒤에 다음 올림픽이 있기 직전까지 1억 이상을 연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의 입단 첫 해 연봉이 최고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연봉은 연간 7% 이상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봉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세영 선수의 연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요. 최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최대 연봉으로 적은 건데요. 안세영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해 1년 차에 최대 그러니까 5천만 원 넘길 수 없잖아요. 5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1년에 7%씩 연봉이 올라간다. 이것도 7%도 가장 많은 상한선입니다. 2년 차에는요. 5,350만 원이고요. 3년 차는요. 5,721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받았던 연봉입니다. 이 이후에 안세영 선수와 이 협회가 어떻게 연봉 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4년차 만약에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안세영 선수는 4년차인 지금 6,120만 원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억 사이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요. 제가 지금 7%씩 인상하는 가정하에 최대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새우가 얼마냐. 여러분 새우가요. 연봉 6,12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로 봤을 때 428만 원입니다. 428만 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우 무슨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4년밖에 안 됐는데 대학 4학년 정도밖에 나이가 된 거 아닌데 428만 원 많은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이 정말로 절정에 있을 때 외에는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안세영 선수가 세계에서 배드민턴을 가장 잘 치는 선수 아닙니까? 이런 선수가 이 정도 금액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다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용대 선수가 국가대표 마크 태극마크를 던지고 연봉 1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의 이 배드민턴 실력이요. 물론 이용대 선수도 잘했고 방수현 선수도 잘했지만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림픽 2연패, 3연패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몇십 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선수의 능력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월급은요. 과연 실력에 맞는가? 저는 의심이 가고요. 만약에 협회나 소속 팀에서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면 안세영 선수가 별도로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세계적인 코칭 스태프나 아니면 트레이너를 영입하기 위해서 스폰서십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관계자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 선수단을 유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실업팀이 너무나 영세한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선수들에게 그 능력치만큼의 연봉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거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는 거품이라기보다는 상응할 만한 돈을 줄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 같은 제도는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나 배드민턴협회나 방수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안세영 혼자 잘났어? 다른 선수도 많은데 이 정도 특별 대우 해줬으면 됐지. 파리까지 1,100만 원 들여서 한여사 불렀는데 무슨 소리야. 얼마나 더 잘해줘. 이런 반응이죠. 그런데 수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세영 같은 세계적인 스타의 탄생을 막지 않으면서도 대표팀과 종목 전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할 때다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경기를 한 2주여일 앞두고 안세영 선수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유명무실한 의무위원회입니다. 다치면 알아서 치료해라.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대한체육회 산하에는 모두 67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의무위원회가 설치된 단체는 2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위원 명단까지 있는 곳은 13개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위원회가 없느냐. 대한체육회 규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각 협회의 재량에 따라서 의무위 설치와 의무 의성을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이 같은 규정은요. 협회를 위한 그런 규정입니다. 선수를 위한다면은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의무 설치해야 되고 의무위원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무위원이 있는 단체도 제 기능을 못한다. 대표적으로 배드민턴 협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과의사가 3명이고요. 트레이너가 4명, 10명으로 구성된 의무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치과의사가 왜 3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서 치과의사라. 자, 이것도 뭔가 좀 어울리지 않죠? 정형외과나 한의사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무릎을 크게 다친 지 병원에서 이루어진 2번째 검진과 그리고 파리에서 한의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에 있는 의무위원회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에 있는 의무위원회가 선수를 위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도 못한 겁니다. 유명무실했던 거죠.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은 소속팀, 그러니까 선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몫으로 넘긴다. 특히 세영이는 삼성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뭔가 규정이 어수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세영 선수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데까지. 그리고 협회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안세영 선수가 제발 한의사 좀 불러주세요 라고 힘들게 요청을 해서 그제서야 한의사를 불러줬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특별 대우 해줬다. 안세영 선수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수현 선수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중국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세영 같은 국보를 소홀히 관리한다고 어리둥절이라는 겁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입니다. 서우후입니다. 서우후. 안세영을 뭐라고 부르느냐? 버자도 바이구이 차이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귀하고 드물게 가치가 있는 사람,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매체조차도 배드민턴 협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잘못을 저질렀다. 안세영 선수의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라고 썼느냐? 배드민턴 협회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만 궁리하지 말고 안세영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라. 안세영을 위한 더 나은 훈련과 경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 매체조차도 이렇게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배드민턴 협회에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안세영이 중국으로 귀화만 한다면 다 해주겠다. 중국에서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세영을 충족시킬 수 있다. 가슴이 아프죠. 중국 온라인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향해서 중국으로 귀화해라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에 합류해라. 조속히 안세영을 중국으로 귀화시켜라.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중국 누리꾼은요. 안세영이 제기한 모든 요구사항을 중국은 다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선수로 그만뛰고 싶다면 중국에도 코치 자리가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 나온 거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허빙자오를 압도하는 걸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안세영 선수를 탐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준결승, 결승 보시면 알겠지만 안세영 선수와 상대 선수의
기량이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진짜 안세영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 저는 결승전이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본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앞으로 안세영이 적어도 4년 동안은 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평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안세영 선수를 이길 만한 다른 선수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 전제가 뭐냐. 안세영 선수를 뒤흔드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멘탈 관리를 해주고요. 안세영 선수의 무릎과 발목 부상을 잘 케어해준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배드민턴 역사상 나오기 힘든 선수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하는지 우리 많은 팬분들은 안세영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또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가 억울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그리고 이 단체장들이 안세영 선수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선배인 방수현 선수도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요.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안세영 선수를 도와주고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작 스포츠 분야에서 배드민턴 협회 그 누구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유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배드민턴 협회가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대한체육회나 배드민턴 협회에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 안세영 선수의 올림픽 2연패, 안세영 선수가 안정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나라 체육회는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